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5강에서 이야기했던 그 소설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내 속에 이미 들어있는 소설, 혹은 내 속에 들어있는 신화,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우주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시도 들어있지만 모든 소설 속에는 신화와 전설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쓴 작가 자신이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인용한 소설 한 대목은 신화적으로 읽힐 터이다. 읽겠습니다. 이건 남의 소설을 따온 것입니다. 여수, 그 앞바다의 녹슨 철선들은 지금도 상처 입은 목소리로 울부짖어 대고 있을 것이다. 여수만의 서늘한 해류는 멍든 속살 같은 푸릇푸릇한 섬들과 몸 섞으며 굽이 돌고 있을 것이다. 저무는 선착장마다 주황빛 알전구들이 밝혀질 것이다. 부두 가건물 사이로 검붉은 노을이 불타 바닷바람은 격렬하게 우산을 까 뒤집고 여자들의 치마를 머리카락을 허공으로 솟구치게 할 것이다. 얼마만큼 지금 기차 타고 여행하는 도중에 이것을 상상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통고 가는 여자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빗물이 객실 차창에 여러 줄기의 빗금을 내리긋고 있었다. 간간히 벼락이 빛났다. 무엇인가를 연달아 부수고 무너뜨리는 듯한 기차 바퀴 소리. 누군가의 가슴이 찢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아물지 않는 것 같은 빗소리가 아련한 뇌성을 삼켰다. 음산한 하늘 아래 나무들은 비바람에 뿌리 뽑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젖은 줄기와 가지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휘어졌다. 노랗게 붉게 탈색된 낙엽들이 무수한 불티처럼 바람 부는 방향으로 흩날렸다. 조금 큰 화렵수들은 의연하게 줄기가 여린 묘목들과 갈대숲은 송두리째 제 몸을 고통에 바치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도 그들의 뿌리를 움켜안은 대지도 놀라운 힘으로 인내하고 있었다. 무수한 보리잎 같은 빗자국들이 차창과 내 충혈된 눈을 핥히었다. 이것은 소설가 한강의 여수의 사랑 서두를 그대로 내가 옮겨와서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몸속에 들어있는 어떤 알 수 없는 신화, 그 신화적인 것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신화, 내 몸에도 들어와 있는 신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벼감록이라는 그 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화하게 세계기, 한 송이 꽃이 피어나니 세계가 일어난다. 이 말은 선뜻 이해할 수 없을 터인데, 가령 런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튿날 우리나라의 뉴스에 그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말은 런던 바다가 출렁거리면 우리나라 바다도 출렁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주적인 연관관계, 신화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인연을 따라 생겨난다.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태어났고 그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파도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죽음이 있어 삶이 있고 또한 삶이 있어 죽음이 있다. 만남이 있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어 만남이 있다.
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상관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행동한다. 천지우주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는 우주를 향해 날아간다.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인간, 작품 속의 모든 등장인물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주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알 수 있는 나와 알 수 없는 나가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건 땅 속에 있는 거고 이것은 마당 위에 솟아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이 지하실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라면, 알 수 있는 나라면 이것은 알 수 없는 나예요. 알 수 없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건 의식이 있고 이거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볼 수 있는데 내 무의식 상태는 지하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60kg가 넘는 몸뚱이가 있고 거기에는 귀, 입, 생식기와 배설기관이 달려 있습니다. 추우면 옷 껴입고 더우면 그 옷 벗고 찬물을 끼얹는다. 배고프니 밥을 먹고 신진대사에 따라 배설을 한다. 잠오니 잠을 자고 성취 욕구에 따라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신분 상승을 위해 분투하고 이성이 그리워 알몸 사랑을 하고 환희의 배설을 한다. 그것들은 나의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가시적으로 우리들이 만나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드러나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하실이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감추어진 모습은 마치 건물 지하층 속의 은밀한 창고처럼 알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의 내 무의식입니다. 내 무의식 속에는 털 부숭부숭한 늑대도 들어있고 구렁이도 들어있고 독립발을 가지고 있는 지네도 들어있고 살갗을 물어뜯는 벌레도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사나운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나는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알 수 없는 나는 그 무장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여느 때는 알 수 있는 나가 알 수 없는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나는 잠금장치로서 알 수 없는 나를 지하실에 감금합니다. 그렇지만 그 알 수 있는 나는 알게 모르게 알 수 없는 지하실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음침한 명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욕심이 없다, 마음 비웠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알 수 있는 나의 희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음험한 탐욕이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있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하게 한 것은 지하실 어둠 속의 알 수 없는 나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나와 알 수 없는 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실 창고에 갇혀있는 알 수 없는 나의 내부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탐욕은 백두산을 삼키고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다 들이켜도 배부르다는 말을 하지 않는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자기 아들, 딸들만 잘 먹고 잘 입히려 하고
자기 아들만 군대에 안 보내려 하고 아파트를 몇십 채씩 가지려 하고 여기저기 땅을 억수로 많이 가지려 하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 딸에게만 물려주려 하고 불륜일지라도 이성을 소유하려 합니다. 지하실 속에 갇혀있는 알 수 없는 나의 속을 들여다봅시다. 지하실 속에 갇혀있는 나는 근친상간도 서슴없이 합니다. 알 수 없는 나는 늙고 미워진 아내를 버리고 싱싱한 앳된 처녀를 새 아내로 맞아 살려고 하고 무력한 남편을 없애고 대신 능력 있는 싱싱한 남성을 남편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청부살인을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합니다. 낳고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예쁜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서 이성과 즐기려 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도깨비 감투를 쓰고 다니면서 신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도박을 즐기고 싶어 하고 돈을 억수로 긁어 따가지고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말에 쉽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발달해 있는 것은 우리들이 희망이 무지무지 많은 민족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나와 알 수 없는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알 수 있는 나가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나의 힘이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알 수 없는 나가 없다면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나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나가 가지고 있는 무진장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나의 무진장한 에너지가 알 수 있는 나, 지상의 나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나를 지하실 창고 속에 가두고 사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기관과 배설하는 기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나는 신화하고 혹은 전설이나 설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흘러온 신화적인 설화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젊어서 쓴 미망하는 새라는 그 소설 속에 인용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들에게 흘러온 오래전부터 흘러온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 속에 우리들이 무의식 상태에서 그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그런 것들이 그 신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냉철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개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섬에 딸 하나를 낳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개를 잡으러 간 아내를 물귀신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딸만 남았습니다. 딸이 오롯한 여자로 성숙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밭에 가서 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일구었습니다. 딸은 밭 가장자리에 있는 우물에서 머리를 감고 빗으로 빗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여자가 예로부터 물에서 머리를 감고 그리고 그 감은 머리를 빗으로 빗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적인 남성을 유혹하는 행위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을 보는데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 아니고 그때는 여성은 선을 볼 수 없고 남성들이 선을 보는데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담 너머로 여성의 하는 모양새, 생김새를 보고 오게 해서 선을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 온 남자에게 그 여자가 어떻더냐, 뭐하고 있더냐. 그런데 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든지 혹은 머리 감고 머리를 털어 빗고 빗으로 빗고서 있었다든지 그런 상태로 그 여자를 보고 왔다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남성을 그 유혹하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빨래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는다든지 하는 행위 때문에 남성이 그 여자를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는 그런 행위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밭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밭에서 갱이와 삽으로 땅을 일구어 판다고 하는 것은 남성이 그 가지고 있는 괭이나 쇠사랑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남성의 성기라면 여성은 바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성적인 행위라는 거죠. 자관, 그 다음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 몰아치는 날 밤이었다. 아버지의 몸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미쳐가고 있었고 짐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더 견딜 수 없게 된 아버지는 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때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었고 비바람이 몰아쳤다. 번개불빛에 딸의 벌거벗은 알몸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안 딸은 혼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불효이고 거부하는 것도 불효였다. 받아들이는 것도 효도이고 거부하는 것도 효도였다. 아버지가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 그녀는 애원하듯이 말했다. 아버지, 사람의 가족을 쓰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테니 소의 탈을 만들어 쓰고 음무하면서 기어서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저는 소가 된 마음으로 소가 된 아버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상태로 허락하겠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딸이 앞장서서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소의 탈을 만들어 쓴 아버지가 새벽녘에 비바람을 맞으며 음무하면서 칙칙한 숲속을 땀 뻘뻘 흘리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정상에 이르렀을 때 딸은 치마를 머리에 쓰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이것이 우리 민족들에게 흘러댕기는 신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알 수 있는 나와 알 수 없는 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화 속에는 알 수 있는 나의 이야기와 알 수 없는 무식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알 수 있는 나와 알 수 없는 나로 인한 그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소설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읽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좋은 소설을 쓰려면 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내 속에 들어있는 신화를 잘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 몸속, 마음속에는 이러한 알 수 없는 신화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설을 쓰고자 하면, 좋은 시를 쓰고자 하면 그 알 수 있는 나와 알 수 없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인식하고 여러분들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